2024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소유해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SNS에서 발언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이 상승해 자원 채굴이 과거보다 쉬워졌다는 점에 더해 얼음이 녹아 북극 항로 개척이 가능해지면서 그린란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임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트럼프의 이러한 관심에 경계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린란드의 무태 에게데 총리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지에 대해 메모를 내놓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덴마크도 강경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방위비를 2조 원 증액하며 트럼프의 매입 의사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망상에 머물까요? 사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인 2019년을 비롯해 그동안 미국은 여러 번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큰 섬으로 그 면적은 한반도의 9.67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린란드는 여전히 면적의 75% 이상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최초의 원주민은 기원전 2500년경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누이트족이었지만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 아이슬란드의 탐험가인 군비온 울프손이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발견하면서 그린란드는 대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986년 첫 정착 이후 그린란드에는 수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두 개의 정착지가 있을 정도였고 1261년부터 노르웨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의 지리적 특성상 거의 모든 물자를 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원주민이었던 이누이트족의 적대감에 더해 14세기 초부터는 소빙기가 시작돼 기온이 낮아져 최악의 정착 환경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린란드는 15세기에 노르웨이로부터 버려지게 됐습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그린란드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누이트족을 개종시키려는 선교사나 고래잡이가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덴마크인들만이 정착할 뿐이었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킬 조약에 따라 노르웨이에서 분리된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지배했고 20세기 들어선 노르웨이와 영유권 분쟁을 겪었지만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린란드는 1953년 덴마크 헌법에 따라 덴마크 영토에 편입돼 식민지 지위에서 벗어났지만 1970년대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 1979년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현재 사법, 경찰, 천연자원으로도 확대돼 사실상 그린란드인들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폭넓은 자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8세기 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킬 조약으로 분리되자 미국은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1867년에 이뤄졌습니다. 같은 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수한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윌리엄 슈워드 국무장관이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것인데 이는 아이슬란드와 함께 그린란드를 합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당시 작성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자원에 대한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시도는 1910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갈등에서 이뤄졌습니다.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는 그린란드의 과거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이때 주 덴마크 미국 대사였던 모리스 이건스는 덴마크 정부에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겨주면 미국이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필리핀 민다나오 섬을 덴마크에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민다나오 섬을 제안에 포함시킨 건 덴마크가 1864년 제2차 슐레스비 전쟁으로 독일에 빼앗긴 남부 윌란반도를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민다나오 섬과 거래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식민지를 확장하려는 독일이 민다나오 섬을 원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덴마크는 미국의 제안과 무관하게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1920년에 남부 윌란반도를 반환받았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시도는 1940년대에 이뤄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덴마크는 1940년 4월 독일에 점령됐는데 독일은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 주미 덴마크 대사였던 헨리 카우프만은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독일이 덴마크를 장악한 상태라 덴마크를 대표할 사람이 없었는데
카우프만은 미국 정부로부터 덴마크가 점령되어 있는 한 덴마크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어렵게 인정받았고, 이를 통해 1941년 4월 카우프만은 본국에 위임 없이 루스벨트와 조약을 맺어 그린란드에 미군기지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2년 후 그린란드에는 미 공군의 최북단 기지인 툴레 공군기지가 구축됐습니다. 종전 후 1946년 미 국무장관인 제임스 번스는 덴마크에 1억 달러 상당의 금을 제시하며 그린란드 매입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제안은 냉전에서 그린란드가 북극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구스타프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자 미국에선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방어해주는 대가로 99년 임대 계약을 맺는 것과 1억 달러 상당의 금으로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해결을 봐야 했기 때문에 당시 덴마크의 총리인 한스 헤드토프트는 미 공군의 기지를 그대로 두는 현상 유지안을 제시했고, 1949년엔 나토에 가입하는 결정을 내려 미국이 그린란드에 ICBM을 배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1951년에 새로운 양자협정이 체결됐는데, 이후 한동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2019년 8월 트럼프는 백악관 법률 고문을 통해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조용했던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68년 만에 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텍사스주의 3배 이상의 면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작다고 볼 수 없는 섬입니다. 또한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크에서 미국 워싱턴까지의 거리는 누크에서 덴마크의 코펜하겐까지의 거리보다 짧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이러한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국방과 관련한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참모진과 논의하며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미국주에 편입시킨 것과 같은 업적을 그린란드를 통해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움직임에 당시 덴마크 총리였던 메테 프레데릭센은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는 거기서 끝난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2019년 실패했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을 최근 다시 거론하며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국은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1819년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등의 매입을 통해 상당한 영토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장은 가능성이 낮아도 거래를 성사시켰던 이러한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요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북극 항로의 핵심지로 떠올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린란드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투표로 독립이나 미국 편입을 결정하는데 덴마크가 방해할 경우엔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니 덴마크는 이를 포기해야 하며 이는 자유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군사력 사용까지 시사했습니다. 그의 임기는 이제 시작이라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